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드릴 말씀은 노동자가 하나가 될 때 현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뒤에 보이시죠? 사실 우리는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기를 원하죠. 여성과 남성이 평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노력을 해 나가면서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촛불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일터에서는 우리는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고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그런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노동자가 하나가 될 때 현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리고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나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촛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저희는 또 궁금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존중을 받고, 그리고 서로 평등하고 일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저는 오늘 거기에서 우리 노동자가 왜 하나가 되어야 그런 일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5월 12일 날 첫 일정을 했던 사진입니다. 5월 12일 날 인천공항을 방문을 했었죠. 사실 저는 이날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렸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겠다,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야말로 뭔가 일터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굉장히 인자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비정규직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뭘까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받는 사람이 저 이 선물 싫어요, 안 받을래요, 아니면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시혜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이 시혜일까? 비정규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잘 해주는 그런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시혜가 아니라 지금까지 왜곡된 공공부문의 고용구조를 제대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두 개의 사진이 나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바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그 김군이, 19살 김군이 2016년도에 사망한 이후에 그 친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라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서울지하철은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 공공기관이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명분으로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외주화했죠. 다시 말하면 이 김군이 하청 노동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효율성이라는 게 뭘까요? 효율성은 비용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김군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였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였죠. 그래서 결국 효율성을 달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는 업무가 효율적이었던 걸까요? 이 김군이 일을 하러 갔을 때 원래는 2인 1조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군은 혼자서 일을 하러 갑니다. 왜냐? 사람이 부족했거든요.
인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기차가 달려오는 안쪽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차를 멈춰야 됩니다. 기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규직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전기로 관제실에 연락해서 열차 멈춰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이었던 김군은 직접 연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전화하고 용역업체는 PSD에 전화하고 거기 영무실에 전화하고 영무실은 다시 관제실에 전화하고 관제실은 다시 기관사에게 전화하고 이런 과정을 또 거꾸로 거쳐야만 다시 김군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였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 사이에 기차는 여러 대가 지나갑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홀로 딱 보고 이 정도 시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달려오는 기차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정말로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구조. 오로지 사람을 줄이고 임금을 깎는 데만 효율적인 구조가 바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이었던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명분 때문에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는 것이 어떻게 공공성을 침해하는가, 그리고 공공부문이 제대로 자신의 가치대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가로막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비정규직에 대한 시해가 아니라 왜곡된 고용구조를 다시 되돌려서 공공성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자, 뒤에서 보시면 불행하게도 지금의 공공부문 비정규 전환은 실패하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계속 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국민보험 노동조합처럼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하거나 노동조합에 힘이 있는 곳은 노동조합이 나서서 함께 논의도 하고 조건도 만들어 나가지만 대부분 노조가 없거나 혹은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힘이 약한 곳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이유를 들어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배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놓고 보면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대상자의 10%도 전환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 무기계약직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굉장히 복잡한 고용 형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애초에 고용 형태를 단순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해서 공공부문의 업무의 효율성, 공공성을 제대로 높이자 이런 취지는 딱 사라지고 노동자들은 정규직, 그 밑에 또 차별받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자회사, 자회사도 자회사 정규직, 자회사 비정규직 그리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외주 하청 이런 식으로 고용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계화되고 그 사이에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달성하고자 했었던 목표에 계속 미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고용구조를 제대로 바꾸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각 기관에게 떠넘기고 각 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비정규직에 대한 시혜로 자꾸 간주를 하다 보니 오히려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들 중에도 그래도 공정성은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는 참 궁금합니다. 공정성이라는 건 어떻게 부여되는 것일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공정성은 기회의 평등이다.
그래서 기회는 평등하게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작년에 수능시험 연기됐던 PPT입니다. 왜 연기가 됐죠? 네, 맞습니다. 천재지변 때문입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벌어졌고 그 지진 때문에 포항에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제대로 못 볼 가능성이 높아서 수능을 연기했습니다. 기회를 평등하게 주자 다들 동의를 한 거죠. 저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구나. 그러나 제가 정말로 마음이 아팠던 건 바로 수능 시험이 연기되고 나서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제주도에서 바로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과 똑같은 나이인 한 학생이 제주도에서 특성화고를 다니다가 현장 실습을 나갔고 그 현장 실습을 하던 업체에서 기계에 끼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능 시험이 연기되던 그때에 이 학생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며칠 후 이 학생도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포항에 있는 학생들 중요해 기회를 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동안 이 학생에게는 도대체 어떤 기회가 주어졌던 것일까요? 집이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일찌감치 돈을 벌어야 했던, 그래서 현장 실습이지만 실제로 본인은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던 그곳에서 기계에 깔려서 사투를 벌여야 했던 이 학생의 권리, 이 노동자의 권리는 도대체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게 정말로 그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었던가, 그리고 모두에게 온전하게 주어졌던 것일까?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우리는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늘귀죠. 요즘에는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공채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래서 더 많은 경쟁, 더 세지는 경쟁, 거기를 뚫고 들어간 사람만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사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말하는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도 행복하게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권리, 그리고 인간다운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도 마찬가지죠. 헌법의 권리, 세계 인권선언의 권리라고 하는 의미는 이 권리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 어떤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그런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권리라는 건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 누구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 그런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노동자의 노동권이 특수한 사람들, 어떤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1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의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권리는 보편적이다. 다만 물론 1등한 사람은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자기가 일을 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그런 것만을 권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두에게 얼마나 많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권리가 보편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또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긴장하니까 자꾸 입이 좀 타는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아까 새로 올린 거를 올렸어야 되는데. 네, 다시 시작할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 일이 다르지 않냐. 이건 중요한 일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거를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큰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해서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 동생이 회복해서 돌아올 때 제 동생을 치료해준 의사가 있었죠. 간호를 해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이었기 때문에 간병을 해주는 간병인이 계셨죠. 그리고 안전하게 청결을 유지해 주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환자 급식이 알맞게 계속 배달이 됐고요. 그리고 조명이나 아니면 온도, 습도 이런 게 굉장히 잘 조절이 됐습니다. 제 동생이 아플 때 환자 이송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이송해서 여기저기를 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 동생이 아픈 상황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때 여기에 누가 도움을 줬을까요? 의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해오신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힘으로 제 동생은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병원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건강과 치료라는 하나의 일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이 있다. 우리는 모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필요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권리에 있어서 동등해야 된다. 이런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서로 연계할 수 있고 서로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경쟁은 필요해. 나는 그래도 이기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노예들이 예전에 이제 검투를 했었죠. 그 검투사가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한 검투사가 승리합니다. 이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그런 것일까요?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새로운 그림이 보입니다. 바로 거대한 이 원 운동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경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저 사람 살려, 저 사람 죽여 이런 거를 합니다. 진짜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싸우는 검투사들이 아니죠. 그것을 보고 있는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죠. 진짜 이 노예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경쟁을 하지 않겠어라고 선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노동자들이 진짜 일터의 주인이 되는 게 뭘까? 내가 열심히 해서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일터의 주인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의 경쟁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일터에서 함께 우리의 힘을 모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일터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일터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터를 도대체 바꾼다는 것, 어떤 일터로 바꾸고 싶은가라는 점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공부도 열심히 잘하셨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라 선택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공공기관이라는 곳이 적어도 많은 국민들을 위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사회의 보편적 권리를 굉장히 높인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하는 게 내가 일하는 게 사회 보편적 권리를 도모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진짜로 잘하게 하는 게 뭘까? 그것을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는 효율성이 아니라 공공성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바로 그 공공성이 지켜지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도 바로 그 공공성이 지켜지는 일터를 만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윤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권리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터는 정말로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한국의 자동차 공장인데요. 자동차 컨베이어가 위로 지나가고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힘들겠죠. 사실은 어깨, 목 이런 게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독일에 있는 공장의 사진입니다. 이 공장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죠. 컨베이어가 이렇게 돌아와서 사람 앞에 서면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자세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편해 보이시나요? 실은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서 사람이 가장 편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를 연구하여 만들어진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효율성, 좁은 공간에서 컨베이어가 막 여러 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면 왼쪽처럼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사람이 어떻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 오른쪽 공장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일터가 그런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효율성이 아니라 공공성, 이윤을 좀 더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함께 일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그리고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더 바깥으로 내모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촛불 집회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것처럼 바로 우리 현장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함께 조직하고 이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장을 정말로 잘 바꾸고 우리의 노동이 정말로 보람이 있을 수 있게 바로 여러분 옆에서 일하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선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데에 같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